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책을 더 빛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빈곤율 6위,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7.6%로 1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빈곤선 이하 소득 가구와 빈곤선 간 격차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OECD 9위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약 66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소득을 벌지만 엄격한 재산 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정책의 가치를 함께 나눠주세요. 1.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 수준 강화. 우리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대폭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내년부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향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수급자가 21만 명 늘어나 총 180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183만 3,572원으로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를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시장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여 20만 명이 추가 수급자로 포함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 등 재해 취약가구 보호도 병행합니다. 교육급여 내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수급자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재가 의료급여와 침수방지시설 지원을 현장에서 실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복지 확대를 지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빈곤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에 놓인 66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하고는 2,500지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며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을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긴급복지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상향 내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향후 5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공적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합리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 덕분에 제도에 새롭게 포함되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자활 및 탈수급 지원.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과 근로유인을 강화합니다. 청년층 지원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창업을 유도합니다. 노인층 지원 노인 빈곤율 37.6% 완화를 위해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검토합니다. 자활사업 내실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사회통합지표를 시범 운영하여 참여자의 사회적 변화를 지원합니다. 자활기업에는 창업, 성장, 성숙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산형성 청년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기 탈수급 시 정부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와 소득공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소득재산조사 합리화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보장합니다. 의료급여 관리 외래 입원 상한일수를 분리하고 연장 심사를 도입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교육급여 효율화 바우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신청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자활 역량 강화 광역 지역 자활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과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공정한 복지 운영을 책임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바우처와 자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복지제도의 투명성을 신뢰하며 정책의 성공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으며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66만 명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급자는 자활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며 국민 모두가 복지 사회를 위한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노력을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 202 3054 자립지원과 044 202 3072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 759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 201 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 203 6529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